그는 한때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천사 같은 남편이라 불렸습니다. 수백만 시청자가 지켜보는 생방송에서 그는 목이 메인 채 눈물을 흘리며 암투병 중인 아내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건강해지기만 하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스튜디오는 숙연해졌고 시청자들은 감동했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그의 결정을 칭송했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계산과 이해관계가 얽힌 연예계 속에서도 병든 아내 곁을 지키는 진짜 사랑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불과 몇 년 뒤 그 동화 같은 결혼은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넷에 한 편의 공개일기가 올라왔습니다. 미화도 돌려 말하기도 없이 그 결혼 생활의 또 다른 얼굴을 정면으로 드러낸 글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천사라 불리던 그의 이미지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존경의 대상이던 그는 하루아침에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고소로 맞섰습니다. 2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엇갈린 주장, 갈라진 여론. 결국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판결 하나로 모든 의문이 사라졌을까요? 카메라 앞에서 흘린 눈물과 일기 속에 적힌 고발 사이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언급될 때면 사람들은 쉽게 단정하지 못합니다.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만들어진 이미지였는지, 그리고 두 사람만이 알고 있을 이야기는 어디까지인지. 7개월의 결혼은 정말 끝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남아있는 걸까요? 한때 사랑의 상징이었던 한 남자가 어떻게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7개월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편승엽이라는 이름은 하루아침에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무명에 가까웠던 시절, 지방 행사 무대를 전전하던 편승엽은 한 곡의 노래로 판을 뒤집었다. 그 노래가 라디오를 타고 흘러나간 날, 방송국에는 이 가수 누구냐는 문의가 쏟아졌고, 다음 주 음악 프로그램 무대에서 편승엽은 처음으로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에 섰다. 화려한 퍼포먼스도 과장된 제스처도 없었다. 편승엽은 그저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고 눈을 감은 채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끝내자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제 노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짧은 인사는 계산된 멘트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담백했고, 그래서 더 진심처럼 느껴졌다. 당시 음악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편승엽은 스타라기보다 사람 냄새가 나는 가수다. 팬 사인회장에서 편승엽은 마지막 팬이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고, 행사장에서는 스태프 한 명 한 명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어느 지방축제에서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편승엽은 공연을 취소하지 않았다. 주최 측이 오늘은 무리입니다 라고 말하자 편승엽은 이렇게 답했다. 비 맞으면서도 기다려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먼저 내려가면 안 되죠? 그 장면은 다음날 신문사진으로 실렸고, 기사 제목에는 의리 있는 가수 편승엽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90년대 중간으로 갈수록 편승엽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다. 음반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했고, 지방 공연은 매진이 기본이었다. 편승엽이 무대에 오르면 객석에서는 이름을 외치는 함성이 터져나왔고, 팬클럽은 빠르게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편승엽은 인터뷰에서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직도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손이 떨립니다. 진행자가 이제 톱스타 아닙니까? 라고 웃으며 묻자 편승엽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가수입니다. 그 겸손한 태도는 그의 이미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연예계에서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편승엽의 이름은 늘 빠져 있었다.
밤새 술자리나 구설수 대신 편승엽은 녹음실에서 밤을 새우는 가수로 알려졌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평판은 안정적이었다. 약속 시간 정확한 사람, 말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사람. 한 토크쇼에서 편승엽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다.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사람은 결국 태도로 기억된다고. 그 한 문장은 이후 여러 기사에서 인용되며 반듯한 남자 편승엽이라는 이미지를 굳혔다. 시상식 무대에서 상을 받으며 편승엽은 또 이렇게 말했다.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수상 소감이 아니었다. 편승엽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 더 높이는 선언처럼 들렸다. 대중은 편승엽을 단순한 가수로 소비하지 않았다. 편승엽은 믿을 수 있는 사람, 배신하지 않을 사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그래서 훗날 편승엽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선택이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반응은 단순한 연예기사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이미 대중은 편승엽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편승엽의 성공은 노래 한 곡에서 시작됐지만 그의 이미지는 수년간 쌓아올린 태도와 언행이 만든 결과였다. 그리고 바로 그 완벽해 보이는 이미지가 이후 사건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게 되는 지점이 된다.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편승엽이라는 이름이 훗날 논란이라는 반어와 함께 거론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가 가장 빛나던 그 시절, 그 정점이 있었기에 이후의 그녀는 더욱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1997년, 편승엽이라는 이름은 또 한 번 세상의 중심에 섰다. 이번에는 신곡이 아니라 결혼 소식 때문이었다. 상대는 대중에게 익숙한 여성 가수 기른정이었다. 문제는 그녀가 당시 직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예정되어 있었고 인공항문 주머니를 달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먼저 안타까워했고 곧이어 놀랐다. 그런 상황에서 편승엽이 프로포즈를 했다는 것이다. 아픈 사람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는 그의 한마디는 다음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기자회견장에서 누군가 물었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편승엽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화면에는 자막이 붙었다. 암투병 아내와 결혼한 가수 편승엽, 진정한 사랑.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동화처럼 소비되기 시작했다. 예능 프로그램은 두 사람을 초대했고 토크쇼에서는 병실에서의 이야기, 치료를 기다리는 밤의 대화가 소재가 됐다. 진행자가 물었다. 아내분이 가장 힘들어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편승엽은 마이크를 쥔 채 답했다. 괜찮다고. 내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기른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편승엽은 그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장면은 여러 차례 재방송됐다. 언론은 헌신적인 남편, 눈물의 사랑, 병마도 갈라놓지 못한 부부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신문 칼럼에는 요즘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 라는 문장이 실렸고 여성 잡지는 그를 이 시대가 원하는 이상적인 배우자로 소개했다. 결혼식 날, 취재진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하객들보다 카메라가 더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예식이 끝난 뒤 한 기자가 다시 질문을 던졌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편승엽은 주저없이 말했다. 아내가 건강해지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은 다음날 모든 기사에 반복되었다. 결혼 이후에도 편승엽은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특히 기른정이 요양차 하와이로 떠났을 때 방송국 카메라는 공항에서 두 사람을 포착했다.
편승엽은 출국 게이트 앞에서 기른정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빨리 나와서 돌아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장면은 전국에 방송되었고 시청자 게시판에는 응원의 글이 쏟아졌다. 이런 남편이 진짜다. 감동받았다. 눈물 난다. 하와이에서 전화 연결을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편승엽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내가 건강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편승엽의 이미지는 음악적 성공을 넘어 도덕적 상징으로 격상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인기 가수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의 아이콘처럼 수비되었다. 한 예능 PD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그때 편승엽은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이 갔어요. 화면에 잡히면 진심처럼 보였죠. 실제로 방송국 안팎에서는 그를 둘러싼 평가가 유난히 좋았다. 아픈 아내를 두고도 스케줄을 소화하는 책임감 있는 가장, 카메라 꺼져도 예의 바른 사람,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돌았다. 기른정의 병세가 언론을 통해 전해질 때마다 기사 말미에는 항상 편승엽의 헌신이 덧붙었다. 편승엽, 병실 지키며 눈물, 스케줄 쪽에 하와이 방문, 아내 위의 활동 최소화 고려. 이런 제목들은 그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당시 팬들은 편승엽을 두고 노래도 잘하지만 사람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여성 팬들은 저런 남편 만나고 싶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대중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상태였다. 편승엽은 좋은 남자였다. 헌신적인 남편이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 시기 편승엽의 도덕적 이미지는 절정에 달했다. 음악 차트 1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신뢰였다. 누군가는 이제 편승엽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만큼 여론은 단단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 결혼이 7개월 만에 끝날 것이라고는. 더 나아가 몇 년 뒤 이 동화 같은 서사가 정면으로 뒤집힐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때까지는 적어도 글쓰기만큼은 편승엽은 완벽했다. 세상이 만들어준 가장 이상적인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완벽함이 훗날 가장 큰 충격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 결혼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균열을 드러냈다. 1997년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7개월 만에 두 사람은 이혼을 발표했다.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편승엽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서로를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눈가가 붉어졌고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기른정 역시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다고 짧게 덧붙였다. 기자들은 더 묻지 못했다. 이미 대중은 편승엽의 이미지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안타까운 결별 정도로 받아들였다. 암투병이라는 특수한 상황, 힘겨운 현실,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렇게 이야기는 정리되는 듯 했다. 이후 몇 년 동안 편승엽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무대에 서면 여전히 환호가 터졌고 방송에서는 그를 배려 깊은 남자로 소개했다. 이혼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그는 짧게 말했다. 아픈 사람을 지켜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 말은 또 한 번 기사 제목이 되었다. 누구도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2002년, 상황은 완전히 뒤집힌다. 어느 날 새벽, 기른정의 홈페이지에 한 편의 장문의 일기가 올라왔다. 제목은 담담했지만 내용은 결코 담담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 생활 7개월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려갔다. 카메라 앞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 한 문장이 파장을 일으켰다. 일기 속에서 기른정은
편승엽이 방송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헌신적인 남편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병원에 거의 동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갈 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적었다. 보호자 안내 책자가 있었지만 읽어본 적이 없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다른 대목에서는 돈 문제를 언급했다. 병원비와 생활비는 각자 벌어 각자 해결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할부금 고지서가 자신의 집으로 날아왔고 그 금액이 상당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부분은 곧바로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기사 제목은 점점 자극적으로 변했다. 천사 남편의 이중생활, 암 투병 아내 방치 의혹,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모욕적인 발언에 대한 주장이다. 기른정은 인공항문 주머니를 달고 생활해야 했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가 그 주머니를 치며 웃었다고 적었다. 걸어다니면서도 볼일을 보니 좋겠다고 말했다. 그 문장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됐다. 대중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갈렸다. 일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했고, 다른 일부는 이미 이혼한 지 오래된 일을 왜 지금 폭로하느냐고 반박했다. 편승엽은 즉각 대응했다. 그는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편승엽은 단호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의 눈물 어린 모습과는 달랐다. 굳어 있었고 짧게 말하며 질문을 차단했다. 그렇게 시작된 법정 공방은 2년간 이어졌다. 재판정에서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섰다. 기른정은 일기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편승엽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지민신문, 자료 제출, 언론 보도. 매번 재판이 열릴 때마다 취재진이 몰렸다. 특히 기른정이 병세가 악화된 상태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왔다. 암이 재발한 상태에서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는 동정 여론과 법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한다는 냉정한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결국 2004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편승엽의 손을 들어주었다. 기른정의 일기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법적으로는 편승엽이 승소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논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대중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편승엽, 그리고 일기 속에서 묘사된 또 다른 편승엽. 어느 쪽이 진짜인지에 대한 의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이 시점부터 편승엽의 위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무대에 오르면 일부 관객은 야유를 보냈고 인터넷에는 비난 댓글이 달렸다. 법적 판결이 곧 도덕적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7개월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편승엽이라는 인물의 도덕적 이미지 전체를 흔드는 사건이 되었다. 이전까지 쌓아온 신뢰는 의심으로 바뀌었고 헌신이라는 단어는 물음표가 붙었다. 바로 이 지점이 편승엽의 이미지가 처음으로 붕괴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2002년, 상황은 단순한 전 배우자 간의 공방을 넘어섰다. 기른정이 일기를 공개한 직후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선 사람은 기른정 한 명이 아니었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것은 총 3명의 여성.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고 취재진은 술렁였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한다. 오늘은 기른정 씨 외에 추가로 입장을 밝힐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건은 완전히 바른 국면으로 들어섰다. 2명의 여성은 각각 편승엽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리고
사기 및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구체적인 정황이 있습니까? 언제의 일입니까? 한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금전 문제로 큰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부부 사이의 진실 공방이 아니었다. 편승엽의 도덕성과 인격 전반을 뒤흔드는 의혹으로 확장되었다. 당일 저녁 뉴스는 일제히 이 기자회견을 톱으로 다뤘다. 편승엽, 추가 의혹 제기, 3인 기자회견 파장. 여론은 폭발했다. 그러나 편승엽의 대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다음날 소속사를 통해 발표된 공식 입장문은 단호했다. 사실무근이며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법적으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며칠 뒤 편승엽은 기른정과 두 여성 모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짧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법정에서 판단받겠습니다. 이 한 문장은 다시 기사 제목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약 2년간 법정 공방은 이어졌다. 증인 출석, 진술 번복, 증거 제출, 반박 자료 공개. 매번 재판이 열릴 때마다 기자들은 법원 앞을 지켰다. 특히 기른정이 암투병 중인 상태로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은 여론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일부는 병든 사람을 법정에 세워야 하느냐고 분노했고, 다른 일부는 의혹을 제기했으면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맞섰다.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닌 증거가 중심이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 여부와 허위성 판단에 집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주장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편승엽 측은 일관되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강조했다. 그리고 2004년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편승엽의 손을 들어주었다. 기른정의 일기 내용은 허위로 판단되었고 명예훼손이 인정되었다. 법적으로는 편승엽의 승소였다. 그는 재판 직후 이렇게 말했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법적으로는 유리했지만 여론은 이미 둘로 갈라져 있었다.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법적 판결이 곧 진실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반론이 동시에 존재했다. 특히 기른정의 건강 상태와 이후의 상황은 감정적 여론을 더욱 자극했다. 편승엽은 승소했지만 완전히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여전히 논란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러도 인터뷰를 해도 과거 사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법정에서는 이겼지만 대중의 마음까지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한 셈이었다. 2002년 스캔들과 2년간의 법정 싸움은 편승엽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다. 그 전까지 쌓아온 이미지가 법적 판결 하나로 완전히 복원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때부터 편승엽의 이름은 음악과 함께 항상 그 사건과 나란히 언급되기 시작했다. 2005년 1월 기른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중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직장암 재발, 골반 전이, 시한부 판정.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쓰러졌고 향년 43세로 생을 마감했다. 뉴스 자막에는 가수 기른정 별세라는 문구가 떴지만 기사 본문에는 빠지지 않고 한 이름이 함께 등장했다. 편승엽. 이미 법적 공방은 끝난 상태였지만 그녀의 죽음은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그래도 죽은 사람 말이 더 마음에 남는다는 글과 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는 댓글이 뒤섞였다. 추모 기사 밑에는 과거
기자회견 장면이 다시 링크되었고 일기 속 문장들이 재인용되었다. 기른정의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고 일부 취재진은 편승엽은 조문할 것인가? 라는 질문까지 던졌다. 그 순간부터 편승엽의 이름은 단순한 전 남편이 아니라 고임의 과거 논란과 함께 묶여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후 편승엽이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인터뷰 질문은 거의 비슷했다. 그 사건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짧게 답했다. 고인에 대해 더 언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논쟁을 더 키웠다. 일부는 끝까지 침묵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무대 위 상황도 달라졌다. 한 지방 공연장에서 노래를 시작하려는 순간 객석 어딘가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사과해라! 라는 외침이 들렸고 공연장은 잠시 술렁했다. 편승엽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대로 노래를 이어갔다. 스태프는 그날 분위기를 두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행사에서는 술병이 무대 근처로 날아들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물론 여전히 그를 응원하는 팬들도 존재했다. 노래는 죄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법적으로 무죄인데 왜 계속 공격하느냐는 반박도 나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위기의 변화였다. 한때 천사 같은 남편으로 불리던 편승엽은 이제 논란의 중심인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기사 제목에서도 변화가 느껴졌다. 과거에는 헌신, 감동, 눈물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면 이후에는 의혹, 공방, 논란이라는 표현이 따라붙었다. 방송국 내부에서도 출연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는 말이 나왔다. 시청자 반응이 부담스럽다는 제작진의 고민이 이어졌다. 편승엽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평생 짐을 지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은 많은 해석을 낳았다. 후회인지, 억울함인지, 체념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기른정의 죽음 이후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감정의 영역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이다. 법정에서는 판결이 끝났지만 대중의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편승엽이 새로운 앨범을 발표해도 공연 소식이 전해져도 댓글에는 과거 사건이 함께 소환됐다. 그 일은 어떻게 된 건가요? 라는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한편으로는 여전히 노래하는 가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과거와 연결된 인물이 되었다. 이미지의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되었다. 믿을 수 있는 남자에서 의욕이 남은 남자로. 그리고 이 변화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다. 기른정의 죽음은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 속에 구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로 편승엽의 이름은 늘 두 가지 맥락 속에서 동시에 언급되었다. 음악과 논란, 성공과 의욕. 그리고 그 경계선 위에서 그는 계속 무대에 서야 했다. 기른정의 사망 이후 편승엽의 이름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기 시작했다. 한때는 노래 제목이 먼저 떠오르던 가수였지만 이제는 사건이 먼저 언급되고 그 뒤에 이름이 따라붙는 구조가 되었다. 방송 섭외가 들어와도 제작진은 늘 고민했다. 반응이 어떨까? 기사 댓글에는 음악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 과거 사건을 언급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새 앨범을 발표해도 공연 소식이 전해져도 포털 검색창에는 여전히 2002년과 2005년의 키워드가 함께 따라다녔다. 편승엽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대에 서면 노래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객의 눈빛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에는 담담함과 동시에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과거의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단단하지도 않았다. 천사 같은 남편이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대신 논란을 겪은 가수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워졌다. 공연장에서 여전히 박수를 보내는 팬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냉소적인 시선도 공존했다. 이중적인 평가 속에서 그는 활동을 이어가야 했다. 사생활 역시 평탄하지 않았다. 이후의 결혼 생활도 결국 파경을 맞았다. 언론은 이를 두고 과거 사건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식으로 해석했다. 전 배우자와의 이혼이 보도되었을 때 기사 제목에는 또다시 기른정 사건이 언급되었다. 편승엽은 인터뷰에서 아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 과거 때문에 가족이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은 많은 추측을 낳았다. 그가 말한 짐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이미지 손상일까? 아니면 스스로 지고 가야 할 심리적 부담이었을까? 편승엽은 공개적으로 과거 사건을 길게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제가 안고 가야 할 몫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음악 활동도 예전처럼 대중적 중심에 서지는 못했다. 90년대 중반처럼 차트 정상을 차지하거나 배역 무대의 메인 타이틀을 맡는 일은 줄어들었다. 대신 그는 중소규모 공연과 지역 행사, 추억을 소비하는 무대에 더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한 행사에서 사회자가 전성기 때가 그립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자 편승엽은 잠시 웃으며 답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겸손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변화된 위치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평가는 엇갈렸다. 노래 실력은 여전하다는 의견과 이미지 타격이 너무 컸다는 분석이 동시에 나왔다. 분명한 것은 편승엽의 커리어는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사실이었다. 과거에는 상승 곡선이 뚜렷했지만 이후에는 완만한 유지 혹은 점진적 하락의 형태를 보였다. 그는 활동을 중단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꾸준히 무대에 섰다. 그러나 그 무대의 무게는 달라져 있었다. 전성기 시절의 환호가 아니라 과거를 알고 있는 관객들 앞에서 노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은 실수든 오해든 한 번 생긴 이미지를 완전히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자신에 대한 설명처럼 들렸다. 편승엽은 더 이상 완벽한 이미지에 기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지워주지는 않았다. 대중문화 속에서 그의 이름은 늘 사건과 함께 회자되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도 과거 기사들은 인터넷에 남아있었다. 검색 한 번이면 당시의 논란이 다시 떠올랐다. 결국 편승엽의 삶은 두 개의 그림자를 동시에 안고 가는 구조가 되었다. 음악이라는 빛과 스캔들이 남긴 그림자. 그는 여전히 노래를 불렀고 여전히 무대에 섰지만 예전처럼 단순한 가수 편승엽으로만 소비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마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편승엽 자신일 것이다. 시간이 흐른 지금 편승엽은 여전히 무대에 서고 있다. 전성기만큼의 스포트라이트는 아니지만 음악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지역 행사, 중소규모 공연, 추억을 되짚는 콘서트 무대에서 그의 이름은 여전히 소개된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하면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논란이 잠시 멀어지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단성하지 않다. 방송 출연은 과거처럼 활발하지 않다. 예능이나 토크쇼에 고정으로 등장하는 일은 드물고 간헐적으로 해상 프로그램이나 음악 특집에 얼굴을 비추는 정도다. 제작진은 여전히 반응을 의식하고 시청자 게시판에는 어김없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는 글이 달린다.
새로운 노래를 발표해도, 인터뷰가 공개되어도 기사 댓글에는 2002년 사건이 따라붙는다. 그 일은 어떻게 된 건가요? 라는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편승엽의 이름은 이제 음악과 함께 항상 하나의 사건을 동반한다. 시간이 20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검색창에는 여전히 당시의 키워드가 함께 뜬다. 그는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반복해왔다.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판단은 끝났습니다. 그의 입장은 일관된다. 자신은 허위 주장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고 법정에서 이미 결론이 났다는 것이다. 고인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대중의 기억은 판결문만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를 억울한 피해자로 보고 또 어떤 이들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의 중심인물로 인식한다. 그 사이에서 편승엽은 조용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무대에서 평가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원론적이지만 동시에 그의 현재 위치를 보여준다. 화려한 스캔들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난 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움직인다. 과거처럼 이미지로 소비되기보다는 조용히 노래하는 가수로 남기를 선택한 듯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이름이 완전히 과거와 분리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2002년 사건은 여전히 그의 커리어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문장으로 남아있다. 세월이 흘러도 진실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몫으로 남았다. 그리고 그 논쟁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편승엽은 지금도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건이 자신의 삶과 경력에 남긴 흔적 또한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는 현재를 살고 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멈추지 않고 논란과 함께였던 이름을 안고 여전히 무대 위에 서 있다. 법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내려졌다. 2004년 판결로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문서상으로는 승패가 분명히 갈렸다. 기록에는 판단이 남았고 절차는 종료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곧 모든 사람의 마음속 의문까지 정리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이 사건을 떠올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어떤 이들은 법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진실은 법정 밖에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다. 두 사람 중 한 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다른 한 명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닫힌 결말이 되지 못했다. 편승엽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음악과 함께 그리고 2002년이라는 숫자와 함께 기억된다. 한때 천사 같은 남편으로 불리던 인물이 단 하나의 스캔들로 이미지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과연 한 번의 사건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신뢰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쉽게 만들어졌던 것일까? 법은 판단을 내렸지만 대중의 마음속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건의 진실은 완전한 형태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채 두 사람의 기억 속 어딘가에만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흥망성쇠를 넘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누군가를 이상화하고 또 얼마나 빠르게 등을 돌리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남는다. 한 번 세워진 형상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가? 그리고 무너진 형상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답은 여전히 열려 있다.